안녕하세요, 민티 여러분들. 러너를 위한 본격 팟캐스트 방송 민티런 러닝 라디오 389회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22일 화요일입니다. 민티런 러닝 라디오는 매일 아침 6시부터 1시간 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그리고 각종 팟캐스트를 통해서 언제든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음악이 없이 목소리만 담은 담백한 버전의 보이스 온리 버전 러닝 라디오는 민티런 멤버십 분들에게 공개되니까요. 편안하게 목소리만 듣고 싶은 분들, 그리고 다양한 숨겨진 영상들을 보시고 싶은 분들은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으로 민티런 멤버십에 가입해 주세요. 자, 유튜브 보시는 분들 지금 먼저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고요.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도 좋아요 그리고 별점 5개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생방송 그리고 유튜브 다시 듣기 팟캐스트 보이스 온리 버전으로 들어주시는 민티 여러분들 그리고 러너 여러분들 모두들 반갑습니다. 민티런입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모두들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와, 저는 지금 목감기가 와서요. 어제는 달리기도 쉬고 아무튼 엄청 지금 조심조심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레몬청을 계속해서 마셨는데요. 이게 설탕이 많은 거라서 아마도 살이 조금 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굉장히 많이 마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방송을 해야 되다 보니까 체중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목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있었던 캠핑도 그냥 일단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이번에 캠핑을 가기에는 지금 목 상태가 너무 좋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이번 가을 겨울까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조심조심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방송할 때 목소리가 조금 차분할 수 있는데요.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배번양도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엄청 뜨거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 주간 이슈에서도 좀 다루었고 주간 러닝 라디오에서도 또 다뤘고 했는데 와, 이게 공중반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어제 MBC 뉴스투데이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배번양도에 대해서 조금 짧게, 길게는 아니고요. 아주 짧게 소개가 되었는데요. 참 얼마 전에는 러닝 크루가 민폐다, 시끄럽다 이런 얘기가 좀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배번양도에 대한 이슈 같은 걸 다루는 거 보니까 러닝이 아직까지는 좀 핫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사거리가 안 되면 내놓질 않을 거잖아요. 근데 아쉬웠던 거는 이번 방송에서는 그 보험에 대한 이슈하고 그리고 입상한 사람하고 배번의 주인이 서로 달라서 생기는 그 입상에 대한 이슈랄까요? 여기에 대한 문제를 좀 다루었는데 이거 말고도 이번 대회 기록이 다음 대회, 다른 대회 참가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룹 배정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점, 이런 것도 함께 알려주면 좋지 않았을까? 약간 요게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이 되고 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일반인들이 봐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엄청 흥미있는 주제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슈는 되고 있다. 그리고 뉴스에서도 이슈거리로 이제 좀 쓰고 있다라는 것들이 좀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아무튼요, 이 세상이 완벽할 수가 없고 그거를 바꿔가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이제 틀렸다고 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틀렸다고 해서, 혹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현재의 룰을 지키지 않는 거는 그래도 문제가 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헌법도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고, 다른 여러 가지 법들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자신이 불만이 있다고 해서 룰을 지키지 않는 것은 룰을 지키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행동일 뿐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정말 강하고 맞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직접 대회를 열거나 그런 방식으로 그러면 되는 것이지, 룰을 지키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룰을 지키지 않는 거, 이거는 약간 사회 구성원으로서 바른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배번양도 이슈가 생기는 경우에는 저는 주최 측에서 좀 강력하게 조치를 취했으면 합니다. 동시에,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되죠. 동시에 합리적인 개선 방법도 차단 나갔고, 뭔가 러너들과 함께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조금 발전해 나가는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됐을 때 좀 더 러너들이 그 대회를
신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이제 날씨가 매일 점점점 쌀쌀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도 비가 오는 지역이 아마 있어서 더 추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제도 날씨가 꽤 쌀쌀해서 아침에는 정말 쌀쌀했거든요. 올해는 유난히 가을이 짧을 것 같다라는 불안한 느낌이 들었는데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을 패션 시장이 지금 울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올 가을에는 패션 시장에서 매출이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올해는 여름이 막판까지 조금 지루하게 길게 갔잖아요. 그래서 가을이 늦게 온 것 같고, 근데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드디어 가을이 왔다. 사람들이 이제 좀 멋도 부리고 여행도 많이 가고 나들이도 많이 가고 이제 약간 패션에 신경을 쓰겠구나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빨리 추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패션 시장이 완전 지금 전망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달리기도 비슷할 것 같아요. 요즘 그 달리기 하시는 분들께서 얘기하실 때는요,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밖에 나가서 달리기를 해보니까 예전보다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확연히 좀 줄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과연 여러분들이 주로 지금 달리고 계시는 곳에서 12월이나 1월까지 가장 추울 때죠. 1월까지 몇 명이나 살아남을지 요거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재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실외를 달리지 않는다고 해도 달리기 하는 분 계십니다. 실내 트레드밀에 달리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요. 그냥 그렇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러너들이 어떻게 변화하는 것들을 하는지 이런 걸 지켜보는 것도 러너로서 또 다른 재미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겨울에도 끝까지 달려보면 좋겠습니다. 자, 밖에서 달리기 힘든 분들이라면요, 실내 트레드밀 달리기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겨울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되고,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겨울에 대한 대비 중에서 가장 좋은 대비가 뭐냐면요, 서서히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뭐 마라톤 대회 나가서 부상당해가지고 한동안 뭐 보름 동안 쉬고 한 달 동안 쉬고 이렇게 달리기를 좀 중단했다가 겨울 돼서 달리기를 시작하려고 하면은 그때는 진짜 힘들어요. 체감상 훨씬 더 힘듭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하는 날씨를 견뎌내면서 꾸준하게 달리기를 하시는 분은 의외로 겨울 달리기 들어가도 이게 지금 겨울인가 싶을 정도로 스무스하게 달리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실 수 있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전부 다 달리기는 꾸준함이 최고의 미덕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즐겁게 달리기 계속 이어나가시고 부상당하지 않게 꾸준히 달리기를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러닝 라디오 고정 코너는요, 화요일의 고정 코너죠. 위클리 웰빙 코너입니다. 위클리 웰빙 코너는 달리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 관련 정보를 전달드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차가워진 가을 날씨와 기관지의 건강, 그리고 달리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저처럼 감기에 걸리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특히 달리기를 하다가 감기에 걸리거나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거나 혹은 이런 것들 때문에 달릴 때 호흡이 힘들고 목과 코 이런 부분이 아픈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가을 달리기를 할 때 기관지의 건강을 지키는 각종 팁들, 유용한 아이템들 이런 것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개인적인 경험이 믹스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공지사항 얘기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는 러닝 라디오가 1시간 15분 내외로 방송됩니다. 그동안 조금 길게 진행이 되어가지고요. 조금 좀 지루하거나 루즈한 경우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깔끔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좀 더 길게 러닝 라디오의 내용에 대해서 전달드리는 이런 것들은 주간 러닝 라디오에서 혹은 별도의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길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알려드린 내용은요, 팟캐스트와 보이스 온리 버전의 업로드 시간도 이틀 정도 늦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보이스 온리는 아마 당일 저녁이나 하루 정도 지난 후에 공개가 될 것 같은데요. 팟캐스트 버전은 이틀이 지난 후에 공개가 되니까 이 점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정보 한 가지만 좀 공지 드리겠습니다. 자, 민티런은 멤버십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요. 간혹 멤버십이 해지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제가 강등시켰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유튜브 코리아에 문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널 운영자가 여러분의 멤버십 서비스의 등급을 변경하거나 취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채널 운영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제재는 차단 조치뿐인데요. 차단을 한다고 해도 멤버십은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멤버십이 갑자기 끝난 경우는 자동 결제 문제가 생긴 경우, 뭐 예를 들어서 결제 수단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서 결제 수단에 문제가 생긴 경우라고 합니다. 네, 이게 거의 유일하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제가 뭐 말도 없이 강등을 시켰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사례가 또 있어가지고요. 네, 이야기를 제가 드리니까 멤버십 사용자분들께서는 이 점을 숙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채팅창을 보니까요, 지금 비가 와서 달리기 조금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중주 굉장히 즐겁게 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요, 혹시 이번 주에 마라톤 대회가 있는 분들이라면 우중주는 약간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괜히 달리기 나갔다가 감기 걸리면 이거 정말 되돌릴 수 없는, 나중에 엄청나게 후회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정말 제가 예전에 마라톤 대회 준비한 영상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한 대회가 일주일이나 2주일 남았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지금 거의 뭐 군대로 치면 말년병장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무조건 조심하시고, 네, 우중런을 괜히 나가시기보다는요, 실내에서 보강 운동 한번 천천히 해보시는 거, 네, 이 정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얼치님께서는요, 풀코스 전력으로 뛰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고생하다가 이제 겨우 회복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춘천 마라톤은 달릴 수 있겠네요 라고 하셨는데, 아우 다행입니다. 몸 관리 마지막까지 잘 하셔서 춘천 마라톤 즐겁게 달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께서 인사 주셨는데요, 춤만 나가시는 분들, 얼치님께서 춤만 나가시는 분들 있던데 단체 사진이라도 찍으면 좋겠네요 하셨습니다. 저희 오픈 채팅방이나 뭐 멤버십 오픈 채팅방에서 한번 이야기 나누셔서 만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망고주스님께서는요, 비가 조금씩 내립니다. 날씨가 쌀쌀해져서 봄 이후 처음으로 긴 바지 바람막이 입고 뛰어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긴 바지 입어야 되는 시기가 됐네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추천드렸던 러닝라이프의 긴 바지가 지금 이제 딱 필요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러닝라이프 긴 바지 소개하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거 진짜 갑자기 필요해진다. 언제 갑자기 필요해질지 모르는데 그때 구매하면은 또 배송 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 그렇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미리 구매를 해두시라고 했는데 이번 주가 딱 그거 타이밍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긴 바지 없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러닝라이프 긴 바지 하나 구매해 두시면 정말 다용도로 입으실 수 있거든요. 저는 캠핑 가서도 입습니다. 그렇게 쓰실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괜찮아 다홍님께서는요, 닉네임을 변경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괜찮아 다홍님께서는 미라클 모닝이 쉬운 일이 아닌데 저는 요즘 등교 픽업 후 운동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좋죠. 아침에 운동하는 거 정말 좋습니다. 한번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용용이님께서는요, 일찍 일어나긴 했는데 뛰러 가볼까 고민 중입니다. 감기에 걸린 상태라 쉬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아니 감기에 걸렸는데 우중런은 좀 아니에요. 감기 안 걸린 상태에서도 우중런 나가는 거는 무리가 좀 되실 수 있는데 지금 같은 날씨에 우중런을 또 나간다? 정말 옷을 엄청나게 두껍게 입고 나가고 막 그러지 않는 이상은 약간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께서 인사 주셨는데요. 다들 또 비 때문에 감기 걸릴까봐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고민되실 때는 지금 이런 건강에 대한 고민되실 때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그 두꺼비 아버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춘마 다음 주 제마 최선을 다해야죠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거 정답입니다. 진짜 조심조심 또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후하게님께서도요, 지난 경주에서 날씨로 인해서 감기가 걸렸나 봅니다. 이번 주 춘마인데 조금 염려가 되네요.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빨리 나오셔야 될 텐데 최대한 이제 몸에 좋은 거 다 챙겨 드시면서 이번 주 빨리 나으시길 좀 기원합니다. 비비아나님께서도 얇은 잠바 입고 나갔다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경량 패딩 입고 출근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오늘 아침 정말 춥군요. 다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비아나님께서는요, 단풍을 보지도 못했는데 가을이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슬프다고. 진짜
뭐 가을 도대체 원래부터 뭐 우리나라 가을 짧다, 봄이 짧다 이런 얘기 했는데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참 왜 이러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아까 용용이님께서는요, 고민하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 달리기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보이차 한 잔 타서 마시면서 방송 듣습니다. 이번 감기 엄청 오래 갑니다. 다들 안 걸리시게 조심하라고 글을 올려주시는데요. 감사합니다. 멤버십에 다시 가입해주신 소이라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멤버십 가입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멤버십 전용 콘텐츠들을 지속적으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티파이에도 초록빛 아침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제가 스포티파이 댓글은 아주 자주 보지도 못하고 한 이틀에 한 번씩 보는데 이렇게 댓글이 남겨져 있으면 굉장히 또 들으시는 분이 계시구나 하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스포티파이 들으시는 분들도 가끔씩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도 스포티파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러닝 라디오에도 많은 분들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용용이님, 부디나르님, 베베니님, 찐님, 헤이영님, 달빛냥이님, 탱이님, 그리고 보이스 온리 버전에는 블루윈디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용용이님께서는 아까도 뭐 잠시 채팅에서 얘기하셨지만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감기로 일요일 내내 골골했는데 오늘도 아침에 못 일어나서 다시 듣기로 듣습니다. 오늘부터 모닝런 다시 하고 싶었는데 첫날부터 실패네요. 그래도 건강 회복이 가장 우선 같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 듣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몸을 사리는 것도 문제지만 몸의 상태를 무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휴식도 달리기의 일부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푹 쉬시고 다시 달리기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디나르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부디나르님께서는 처음으로 댓글 남겨주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오랜만에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댓글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우중런 끝나고 나서 체온 유지가 중요하더라고요. 사우나 못 가고 짝꿍 기다려서 덜덜덜덜 하다가 사우나 하고 나니까 몸이 풀리더라고요. 응원의 말씀 감사드리고 힘이 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우선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라톤 대회 마치고 나서 사우나를 가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집 주변에 마땅한 사우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피곤할 때는 사우나 대신에 반신욕을 하는데 이것도 뭐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몸에 피가 막 돌고요. 땀도 나고 다리도 많이 풀리고요. 요즘은 그 집에 욕조가 없는 그런 집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저희 집은 뭐 그렇게 최신 아파트가 아니어서 그런지 욕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새로 지어지는 집들 중에는 욕조가 없는 집들도 상당히 많고 그냥 뭐 샤워실만 설치되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요즘에 이제 생활 스타일이 그렇게 욕조가 많이 필요하진 않고 그냥 기본적인 거 씻는 거는 샤워실만 있어도 충분하긴 한데요. 저는 이게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 욕조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어릴 때 욕조에서 이불 빨래도 하고 뭐 다른 빨래 같은 것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그럴 일은 없죠. 워낙 뭐 세탁도 잘 되게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앞으로 이사를 가실 때 가능하다면 욕조가 있는 곳 가시면 어떨까 싶고요. 인테리어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욕조를 설치해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특히 러너분이라면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설치해 놓고 안 쓰면 문제고요. 반신욕이나 이런 걸로 자주 쓰신다면 한번 설치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찐님께서도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저번부터 데카트론 소프트 플라스크 물병 자주 추천해 주셨는데 올여름 데카트론이 품절이어서 오니지로 250, 500ml 사서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민티런님 추천 아이템은 진짜 묻고 따지지도 않고 사도 후회가 없어요 라고 하셨고요. 짧아진 러닝 라디오가 약간 어색하고 한 구석은 조금 아쉽지만 짧은 만큼 더 소중하고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좋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그 광고주 여러분들, 네, 러닝 라디오 광고가 효과가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러닝 라디오 광고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신청하시면 2개월 동안 광고가 쭉 나가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네, 광고 많이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추천한 제품이 도움이 되신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그런데 이게 진짜 이제 제가
몇몇 소개한 제품들이 몇 번 소개한 제품들이요. 품절이 정말 잘 됩니다. 예전에 제가 엔트리 러닝화도 하나 소개를 해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 며칠 한 하루인가 이틀 정도 뒤에 쇼핑몰별로 다들 품절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는 한 몇 주 뒤에 물량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가격을 상당히 올려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가성비 아이템으로서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못했는데 아무튼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추천하는 제품들 중에서는 좀 품절 잘 되는 제품들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제품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냥 일단은 후다닥 사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추천드린 데카트론 소프트 플라스크 같은 경우에도 품절이 좀 잘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한 250ml짜리 2개 정도 사두시면은 굉장히 다용도로 쓰실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혜영님께서도 글 남겨주셨는데요. 저는 민티러님이 소개해주신 물통 구입해서 잘 쓰고 있었어요. 너무 뿌듯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최근 5km 계속 하는 중인데요. 무엇보다 체력이 심폐지구력이 좀 올라오면 좋겠어요. 길게 보고 달리기를 하는 게 맞겠죠? 이번 겨울 탄천 산책로에 남아있을 러너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성실하게 달리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달리기 완료했다고 하셨네요. 대단하십니다. 네, 일단 심폐지구력은요. 근데 어느 정도는 약간의 부담이 되는 부하가 되는 달리기를 꾸준하게 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편안한 정말로 부담이 없는 그런 편안한 달리기를 하실 경우에는 심폐지구력이 물론 올라가지 않는 건 아니지만 한계가 어느 정도 좀 있거든요. 근데 약간의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남아있는 뭐 평소에 5km 뛰신다고 하셨으니까 마지막에 남아있는 1km나 한 500m 정도라도 짧게 500m 정도라도 조금 속도를 내서 약간 숨이 차게 그렇게 달리기를 하시게 되면 조금씩 심폐지구력이 좋아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너무 세게 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길게 보고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길게 보고 가시면은 부작용도 없고요. 부상도 없어서 장기간 달리기를 이어나가실 수 있고 그렇게 계속 조금씩 부담을 주는 거 조금씩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 천천히 심폐지구력도 좋아지실 겁니다. 심폐지구력은 절대로 한두 번의 훈련으로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아주 천천히 오랜 시간 동안 해야 되거든요. 요거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달리기 훈련 이어나가시는 거 좋겠네요. 자, 블루빈디님께서는요, 비가 많이 와서 비가 많이 와요. 컨디션 차원에서 오늘 달리기 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달리기 쉬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요. 다들 제가 봤을 때 현명한 선택 하신 거라 생각합니다. 대신에 쉰다고 해서 마냥 이제 누워 계시거나 앉아 계시지 마시고요.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일어나셔서 몸을 좀 풀어주시고 스트레칭도 해주시고 근력 운동 같은 거 해주시면서 좀 그런 훈련을 다른 훈련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연희 친구님께서도 인사 주셨고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AM 3시 26분? 네, 맞나요? 제가 3시 26분이라고 하면 될까요? AM3216님께서 첫 번째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런닝입니다. 비 오니까 헬스장이라도 가려고 하는데 보강운동 어떤 게 하는 게 좋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보강운동은 제가 지금 라디오에서 얘기 드리기에는 조금 너무 양이 많고 뭐 화면을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지금 라디오에서 얘기 드리기 힘들지만 그냥 유튜브에서 러닝 보강운동이라고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은 운동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꼭 이제 러닝용 보강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그런 중량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꾸준히 해두시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오늘 헬스장 처음 가셔가지고 만약 운동하신다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이미 달리기를 하고 계신 분이니까 하체 운동도 좋지만 하체 운동보다는 상체 운동 그리고 특히 코어에 관련된 운동 이런 운동도 위주로 조금 하시면은 앞으로 달리기 하실 때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인터넷 유튜브에서 러닝 보강 운동 검색해 보시면 정말로 많은 그런 컨텐츠들이 나올 거니까 보시고 하나씩 해 나가시고요. 본인에게 맞는 거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AM326님 오늘 첫 번째 인사 주신 게 맞으시죠? 네, 오늘 인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자주 인사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배제이님께서는요, 나갔다가 빗줄기 보고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피터김님께서는 부슬비라서 우중런 나왔어요. 저는 집이 잠수교랑 가까워서 이런 날은 잠수교 밑에서 가볍게 달리면 비도 안 맞고 좋아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네. 잠수교가
또 그런 장점이 있군요. 비가 올 때 비 안 맞고 달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전세 낸 것처럼 즐겁게 달리기 즐기시기 바랍니다. 김주현님께서도 인사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 주셨는데요. 너무 반갑습니다. 그동안 꾸준하게 인사 주셨는데 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사 남겨주시고 또 다양한 얘기 나눠주시면 나눠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오랑님이신가요? 오랑님께서 반갑습니다 라고 첫인사 남겨주셨습니다. 오랑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희 러닝 라디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자주 들어주세요. 그리고 위드시선님께서 인사 주셨습니다. 모두들 반갑습니다. 달리기 그리고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공유드리는 위클리 웰빙 코너입니다. 오늘은 달리기와 기관지 그리고 가을과 기관지 그리고 달리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 좀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 감안해서 들어주시고요. 자, 여러분 매년 가을이 되면 가을에 조심해야 되는 질환들이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기사들이 나오는데요. 공통적으로 뭐 피부 건조증이라든지 또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알레르기 질환이라든가 마지막으로 심혈관 질환 이런 게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는 제가 조만간 좀 얘기 드릴게요. 자, 이 중에서도 좀 호흡기 관련된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데요. 제가 딱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너무 고생하는 사람입니다. 자, 러너라면요, 이 호흡기 질환이 정말 여간 성가신 게 아닙니다. 감기, 뭐 기관지염, 중이염, 폐렴 또 이렇게 다양한 호흡기 질환들이 있는데 이거 걸리면 진짜 달리기는 진짜 너무너무 힘들죠. 그리고 이제 알레르기 경우에도 호흡기를 통해서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봄에 이제 근데 알레르기가 맞나요? 알러지가 맞나요? 표준어가 뭔지 모르겠네요. 둘 다 써도 되는 건가? 아무튼 뭐 저는 그 알레르기라고 부르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봄에 알레르기가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자, 실제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내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요 가을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신기하죠? 보통 이제 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가을에는 이렇게 그 차고 건조한 공기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좀 더 심하기도 하고 또 이런 알레르기 증상이 생긴 것들이 금세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런 공기들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 때문에 다른 것들까지 생겨가지고 겨울까지 쭉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꽃가루의 종류는 봄이 훨씬 많지만요. 가을에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정도가 조금 더 심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대기 중 오염물질이 또 가을이 약간 공기 안 좋은 날이 많거든요. 이럴 때 오염물질이 꽃가루 성분과 결합을 해서 알레르기를 더 잘 일으키는 그런 물질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 알레르기의 원인을 찾거나 완전히 없애는 건 정말 힘든 일이지만요. 적어도 관리를 조금 더 잘해주면 겨울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는 막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러너들 정말 짜증날 겁니다. 저도 너무 싫습니다. 이거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뭐 코에서는 콧물이 줄줄줄 나오고 콧구멍 안은 또 때로는 바짝 마르기도 하고 찬 공기를 들이마시면 뭐 코안이 찡하면서 너무 아프고요. 이 코안이 약해요. 이게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닙니다. 코에서 코피가 자주 나는 것도 이 찬 공기 들이마셨을 때 코피 나는 분들 계시거든요. 굉장히 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입으로 숨을 쉬면 처음엔 좀 괜찮은데 나중에 또 목이 아프고 코호흡과 관련된 책을 찾아보면 뭐 코로 호흡하면 뭐 습기가 유지돼서 좋다, 뭐 따뜻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전혀 공감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저는 겨울에 그렇게 뛰어보면 절대 그런 거 못 느끼거든요. 의미가 없었습니다. 워낙 제가 기관지가 약해서 그런 건지 저는 코든 입이든 다 힘들고요. 코의 경우에는 공기가 차가우면 이 약간 머리 앞쪽 부분 있잖아요. 여기 머리까지 아파가지고 뛰면서 두통까지 생기니까 저는 코호흡이 겨울에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만저만 짜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보통 이런 이제 기관지염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뻔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뭐 물 많이 마시고 뭐 과일이나 채소 많이 먹고 가습기로 습도 유지하고 뭐 목을 따뜻하게 해주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물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지가 특히나 기관지가 약한 제가 평소에 어떻게 기관지를 보호하는지 그리고 달리기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이제부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평소에 목을 최대한 따뜻하게 해줍니다. 방송에서는 잘 보이진 않겠지만요. 저는 집에서도 외출할 때도 달리기를 할 때도 항상 목에 버프를 하고 있는데요. 버프를 통해서
목을 따뜻하게 해주게 되면 조금은 기관지염을 줄이게 되더라고요. 집에 있을 때도 좀 전까지만 해도 제가 잘 때 화면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의 한겨울에 쓰는 이걸 갖다 목에다 하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정말 답답했거든요. 근데 계속 해보니까 이제는 적응이 되어서 달릴 때도 버프를 하는 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할 때는요, 목이 막 간질거리고 너무 싫었어요. 근데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평소에 생활할 때도 저는 마스크를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이때 쓰는 마스크는 찬 공기를 막아주는 효과만 주면 되기 때문에 공기가 잘 통하는 가장 저렴한 마스크 있죠. 덴탈 마스크 같은 것들 가장 저렴한 그런 제품을 쓰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약간은 그 알레르기 물질, 유발 물질들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코나 입안이 빨리 건조해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다이렉트로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는 걸 막아주다 보니까 그런 면도 기관지를 보호하기에는 괜찮았어요. 자, 그리고 저는 카페인을 먹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1년이 넘지 않았나? 1년 정도 됐나요? 근데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저는 커피를 끊었고요. 특별한 경우나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는 카페인을 먹지 않거나 커피는 디카페인을 먹습니다. 물론 디카페인도 카페인 조금 있긴 있는데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지금처럼 쌀쌀해지는 가을부터는 카페인을 먹으면은 바로 목이 건조해져서 너무 힘들거든요. 모관이 건조해져서 고민이신 분들이 계시다. 코안도 건조해지고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요, 늦지 않았으니까 카페인을 끊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처음엔 정말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한 달 정도만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그러고 나면은 뭔가 카페인을 끄는 거에 대한 효과를 조금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프로폴리스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관지 약한 분들에게 이 프로폴리스 제품을 굉장히 많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러닝 라디오를 보신 분들 중에는요, 제가 방송을 하다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뭔가 스프레이 같은 거 들고 입안에 뭔가 스프레이 뿌리는 걸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아주 예전부터 쓰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거의 여름 끝자락부터 계속해서 목 안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있었는데요. 이 스프레이가 바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입니다. 목이 건조하거나 아프거나 할 때 요거를 한 번, 두 번 정도 목 안에 특히 목구멍 쪽 있죠. 그쪽으로 이렇게 잘 조준을 해서 뿌려주게 되면 저는 금방 목이 편안해지고 한동안 입을 다물고 이렇게 딱 뿌리고 난 데 있으면은 목에 진정되는 효과가 좀 오래 가더라고요. 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목이 간질간질할 때 있잖아요. 정말 짜증나는 그 간질간질한 거. 그럴 때 효과가 저는 꽤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다가도 목이 간질거리고 기침이 나면은 요걸 한 번 정도 뿌려주거든요. 그러면 조금 진정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프로폴리스 스프레이가 조금 비싼 편이라서 그렇게 막 마음껏 쓰지는 못하는데 뭐 그래도 찾아보면 조금 저렴한 제품도 있고 또 유명한 제품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비싼 제품이 좋기는 하겠지만 뭐 써보면 아주 큰 차이는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가격 적당한 제품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오늘 소개하는 제품들 중에서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이 제품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냥 작은 용량의 사이즈로 나오니까 바깥에 휴대하기도 좋고 운동 가실 때 들고 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이즈를 봤을 때는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스프레이가 좋은데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프로폴리스 캔디도 자주 먹습니다. 저희 집은 항상 겨울 되면 이만큼 쌓아놓고 먹거든요. 저희 집은 주로 트루블루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프로폴리스 캔디 마누카 허니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을 먹는데 요건 저희가 가을 되면은 집에 한 봉지 사두고 먹습니다. 한 봉지 대략 100개 정도가 들어있어서 가족들이 같이 먹어도 한 달, 두 달 정도는 충분히 먹을 수 있더라고요. 요거 말고도 유명한 제품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 적당한 제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요즘도 목이 아프면 이 프로폴리스 캔디를 입안에 넣어두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프로폴리스 성분과 더불어서 입안에 사탕이 있으면요, 침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목이 건조해지는 것 어느 정도 막아줍니다. 요거는 달리기 하실 때도 여러분들 응용을 하실 수 있는데 달리기 하실 때 사탕 같은 걸 하나 입에 물고 계시면요, 그러면은 그 사탕의 어떤 딱딱한 감각 있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침샘에서 침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입안이 건조해지는 것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고, 요 사탕은 약간 각진 사탕일수록 조금 침샘에서 침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레몬청 같은 따뜻한 차도 굉장히 자주 마시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도 제가 워낙 이제 기관지가 약해서 가을이 되면 고생을 하는데요. 저처럼 정말 체질적으로 약한 분들이라면 뭐 배즙이라든지 도라지즙이라든지 혹은 무도 기관지에 굉장히 좋거든요. 무즙이라든가 혹은 무로 만든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드셔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한 제품들의 링크는요, 설명란에다 걸어둘 테니까 나중에 구경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맞는 제품이 있다면 구매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제가 달리기를 하는 도중에 기관지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도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마스크입니다. 어느 정도 통기가 잘 되는 마스크가 좋은데요. 아예 메쉬 마스크 있죠? 메쉬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셔가지고요, 그냥 수영 마스크라고 검색하시면 이런 메쉬 마스크가 나올 건데, 이거 쓰고 달리게 되면 차가운 공기가 다이렉트로 우리 입이나 코로 들어오는 걸 막아줘서 금방 건조해지는 것 좀 막아줍니다. 일단 코앞이나 입 앞에서 한번 공기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요, 좀 괜찮거든요. 근데 진짜 찬 공기가 콧구멍으로 이렇게 쑥 들어오게 되면 와, 그때는 그냥 깜짝 놀란 거 있잖아요. 막. 그리고 코 안이 찡해지면서 금방 건조해지고 엄청 아픕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마스크 하나, 공기 잘 통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마스크를 하나 해주는 것만으로도 달리기 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제도 소개드렸던 건데 소프트 플라스크 같은 작은 물병입니다. 요거를 그냥 작은 거 있죠. 제가 어제 150ml짜리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판매는 안 하고 있던데 아무튼 이렇게 그냥 작은 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요, 이거를 드신다기보다는 물을 마신다기보다는 달리는 도중에 살짝살짝 목을 적셔줄 정도, 입안을 적셔줄 정도로만 이렇게 살짝살짝 먹어줍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입안에 뭔가 깨끗해지기도 하고 침이 고이기도 하고 수분이 충분해지면서 약간 가습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달리기 할 때 훨씬 더 편하게 달리기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입과 코를 동시에 혹은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입으로 호흡하면 입이 금방 마르고 호흡하는데 불편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실제로는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달리기를 할 때 입으로 호흡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때는 찬 공기가 다이렉트로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입 모양을 조금 이제 저한테 맞춰가지고 바꿔서 달립니다. 그리고 입을 크게 벌리는 게 아니라 조금만 벌리고요, 호흡을 천천히 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렇게 목이 차가워지고 건조해지는 것들은 많이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코와 입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한쪽으로만 너무 차가운 공기가 쏠리지 않도록 양쪽에서 어느 정도 천천히 맞춰주고요. 그리고 약간 천천히 공기를 마셨을 때 이렇게 훅 들어오는 느낌, 그래서 코가 아픈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덜 수 있었습니다. 코호흡에도 우수성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오히려 코호흡이 겨울에 더 힘들 때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비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거 진짜 코로 호흡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콧물 계속 흐르기도 하고요. 저는 아마도 이제 기관지가 특히나 약하기 때문에 코만으로 호흡하는 게 굉장히 힘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입의 경우에도 좀 물을 마신다거나 캔디를 하나 넣어서 침을 내거나 하는 방식으로 달리게 되면 수분 조절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코호흡의 단점 중 하나는요, 코는 컨트롤이 안 돼요. 코에다가 뛰면서 물을 마시거나 코 안에다 물을 넣거나 뭔가를 뭐 이렇게 캔디 같은 거 넣거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입은 내가 원하는 입의 모양을 바꿀 수가 있고, 원한다면 물을 마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캔디 같은 거 먹는다든지 이런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코는 마스크를 쓰는 거 말고는 코 자체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코로 호흡하는 게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요. 그런 분들이라면 당연히 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맞는 호흡 방법들을 조금씩 개발해 나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특정 호흡법을 고집하지도 않고 특정 호흡법만으로 하라고도 이야기를 잘 드리지는 않는 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호흡법이나 뭐 착지법이든 뭐든 이런 것들이 무조건 맞다, 이런 거는 없거든요. 자신에게는 어떤 호흡이 좋은지 코만으로 호흡하는데 너무 잘하는 분도 계십니다. 부럽죠, 그런 분은.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아까도 잠시 얘기 드렸는데요. 캔디를 먹으면서 달리는 겁니다. 특히 목을 통해서 호흡을 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캔디가 정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캔디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조금 딱딱하고 각이 져 있는 경우에는 입안을 많이 자극하게 되고요. 그럴수록 침이 많이 나와서 목이 건조해지는 걸 막아주기도 하고,
또 살짝이지만 이 캔디는 당을 보충해 주잖아요. 그래서 달리기 할 때도 조금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 아직은요, 한겨울이 아니라서 우선 이 정도만 좀 얘기 드리는데, 겨울이 되면 또 다른 이제 지금보다 더 힘듭니다. 또 다른 영역에 어려움이 오거든요. 그땐 제가 한 번 더 겨울을 위한 팁들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조심하셔가지고요, 가을 달리기 더 즐겁게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후영자의 맘님께서요, 농구를 3년 한 12살 아들이 있는데, 어제 내년 10km 마라톤 대회에 나가자고 꼬셨더니 응 알았어 이러던데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10km가 어떤 건지 아직 잘 몰라서 네 그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정말로 가능해서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대답을 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같이 달려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기본적인 체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농구가 또 이게 굉장히 활동량이 정말 많은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12살이니까 조금 그래도 연습을 해보시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걷고 달리고 하시면 또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 겨울이나 내년 봄부터 천천히 거리를 나가면서 달리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달리기 하신다면 정말 즐겁게 달리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시연님께서 인사 주셨습니다. 오시연님께서는요, 처음 오늘 인사 주신 것 같은데요. 너무 반갑습니다, 오시연님. 네, 오시연님께서는요, 이제 뛰면은 추워서 턱이 아픈 계절이 왔네요. 반가우면서도 끔찍하기도 함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손끝이 너무 추워서 아픈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발이 너무나도 추워가지고 힘든 분이 계시고, 지금 오시연님처럼 턱이나 이런 곳이 아픈 분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기관지, 코라든가 아니면 머리도 아프고, 코가 아프니까 머리까지 아프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다들 각자 겨울에 대한 대비를 잘 하셔서 차가운 날씨에 대한 대비를 잘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가을이 조금 갑자기 추워졌는데 이러다가 또다시 따뜻해질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그래도 한 11월 말까지는 진짜 가을 청명하고 기분 좋게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가을 날씨가 좀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12월 초나 중순 정도부터는 추워지는 게 맞죠. 근데 11월 말까지는 그래도 조금 이제 따뜻하면 좋겠네요. 너무 요즘 힘듭니다. 망고주스님께서는요, 라디오 들으면서 잘 뛰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뛰니까 덥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요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또 뛰면 괜찮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추천드리는 방법 중 하나는요, 우리가 나가서 어느 정도 열이 날 때까지는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열이 나면은 또 충분히 할 만합니다. 아까 호흡이 힘든 것도 얼굴이나 몸에서 열이 엄청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호흡이 힘들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열이 식었을 때 이제 그게 심해지는 건데, 어쨌든 우리 몸에서 열이 나고 있으면은 달리기가 힘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때로는요, 달리기를 하시기 전에 반신욕 같은 것들로 몸을 충분히 데워주고, 정말 이제 대신에 깨끗하게 닦아야 됩니다. 물기를 깨끗하게 닦고, 그러고 나서 달리기를 나가시게 되면 초반에 추워지는 것도 막아주고요. 달리면서 열이 또 거기다 추가로 나게 되면 힘들지 않게 달리실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어떤 분들의 경우는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열이 금방 식으면서 더 추워진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의 경우엔 주로 이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아주 추운 날 좀 전에 미리 이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다면 겨울에도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다음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드릴 텐데, 집에서 충분히 준비운동, 보강운동을 집안에서 따뜻한 곳에서 하고 열을 내고 나가시거나, 혹은 이렇게 반신욕 하셔가지고 몸에 열을 훅 내신 다음에 나가시면 노천탕의 그 기분이랑 비슷해요. 몸에 열이 펄펄 나는데 얼굴이 약간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딱 처음에 달리기 하실 때 좋거든요. 요런 방법도 한번 써보시는 것도 그냥 소소한 팁입니다. 자, 그리고 정아리님께서는요, 럼미님께서도 인사 주셨습니다. 굿모닝입니다. 비 오기 전에 잠깐이라도 달리러 나가요.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인사 주셨고요. 조심히 달리시고요. 천천히 님께서도 오늘은 따뜻하게 입고 나가야겠어요. 민티님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인사 주셨습니다. 정하리 님께서도 인사 주셨는데요. 저도 캔디 먹으면서 달릴 때가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캔디가 근데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들 뭐 시중에 판매하는 모캔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뭐 그냥 일반적인 캔디도 있는데 뭐 다들 나쁘진 않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저것 먹어봤을 때 그냥 아까 얘기했던 프로폴리스 캔디가 조금 확실히 기관지에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고요. 아이고, 슬로우스테님께서 음악 배경이 아직 그대로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요즘 정신이 없어가지고 바꾸는까 깜빡깜빡하네요. 자, 아무튼 캔디 드실 때도 그런 목 건강을 좀 생각하셔서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탱이님께서도요, 오늘도 늦잠 잔느라 늦은 인사 드립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화요일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인사 주셨습니다. 자유세님께서도 오늘 일하면서 다시 듣겠다고 하셨고요. 슬로우스테님께서 감사합니다. 아까 음악 배경이 계속 있는 거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앞으로 제가 뭐 배경을 안 바꾸거나 한 게 있으면은 바로 채팅창에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를 컨트롤 해야 돼요. 오디오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여기는 라이브를 하기 위한 도구들, 그다음 채팅창도 봐야 되고 음악 컨트롤러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동시에 한 4개를 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깜빡깜빡 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거 미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슬로우 스탠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즘 목이 아팠는데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목 관리 잘 하셔가지고 달리기 즐겁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지니님께서도 인사 주셨습니다. 비오일이네요 하셨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길장님께서도요 인사 주셨는데요. 정아리님께서 박하사탕이나 목캔디가 좋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목캔디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박하사탕은 약간 그 쎄한 느낌 때문에 뛸 때는 약간 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이제 홀스, 근데 홀스 중에서도 그 블루인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홀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약간 시원하고 쎄한 느낌, 약간 민트가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뭐 민트를 물론 좋아하긴 하지만 달리기 하면서 먹는 용도로는 그렇게 너무 시원한 캔디는 저하고는 그렇게 맞지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예를 들어서 호울스 같은 경우에 보면 노란색으로 해서 꿀 들어가 있는 그런 거나 뭐 이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약간 따뜻한 느낌의 캔디가 겨울 달리기 할 때는 조금 더 지금처럼 조금 건조하고 추운 날 달리기 할 때는 조금 더 잘 어울렸고, 그런 걸 찾다 보니까 저는 프로폴리스 캔디를 와이프가 한번 우연히 사왔는데 먹어보니까 좋은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엄청 잘 먹거든요. 그래서 프로폴리스 검색했고 저희 어머니가 한번 어디서 선물 받은 프로폴리스를 저한테 주셨는데 그걸 먹어보니까 써보니까 목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저는 잘 사용하고 있고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목이 약간 하면서 약간 가려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중간에 한 번씩 뿌려주거든요. 그러면 약간 진정 효과가 생기면서 굉장히 좋습니다. 뭐 따뜻한 물을 마시는 거 좋지만 이런 다양한 제품들도 한번 응용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멤버십에 재가입해 주신 소이라떼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계속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멤버십 분들에게 한 번 더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요즘 날씨도 춥고요. 오늘은 비가 오고 또 저기압이라서 아침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확연하게 적습니다. 많이 좀 적습니다. 모두들 힘내시고요. 아침에 듣기 힘든 분들이라면 다시 듣기를 통해서라도 러닝 라디오 들으면서 달리기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요 소중한 시간 저희 러닝 라디오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신 민티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티런 러닝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추운 날 요즘 너무 춥습니다. 달리기 하실 때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한 주 보내셔서 이번 주에 있는 마라톤 대회들도 즐겁게 달리기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